안녕하세요. 저희 재생반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반의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OT 시간 갖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이렇게 몇 가지 꼭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육 목표 대교육 대상에서 2024년도 1차 시험, 올해 1차 시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차 시험 성적이 올해 시험 성적이 300점 밑이다. 그 다음에 300점 이상이다. 이걸 좀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점 아래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기본 강의를 다시 수강하시는 게 좋으신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마다 좀 성적이나 실력이 천차만별일 텐데 만약에 1차 시험 봤는데 300점 미치다. 그러면은 기본 강의 위주로 해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7, 8월 이 여름 시기에 기본 강의를 다시 수강하시면서 객관식 준비를 하시고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객관식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0점 이상이시다. 그러면은 이제 연습서를 보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세무회계 연습서를 보셨어야 되고 재생 때. 그리고 재무회계 연습서도 좀 여유가 되시면은 이제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연습서를 잘 보셔서 지금까지 딱 요 6월 말까지 연습서를 이해도 이상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 요 제2생반을 들으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습서를 보시던 거 계속 보시면서 계속 돌리시면서 이제 한 10월, 11월까지 연습서 보시다가 그때 대해서 경경상 병행하면서 객관식 책은 혼자 풀어볼 수 있는 실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까지 하셨다. 그러면은 굳이 요 제2생반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 하다가 보면 잘 안 되죠. 그죠? 학교 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인강을 듣다 보니까 진도가 밀린다든지 그래서 연습서 또 강의가 어렵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지금까지 연습서를 보긴 했는데 근데 그 연습서 소화가 잘 안 됐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연습서 본 거는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객관식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고 연습서를 더 볼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그 연습서 본 내용까지 끌어모아서 1차 시험 대비 그리고 2차 시험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만든 게 이 제2생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경경상은 저도 이제 경경상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 경제학 선생님이 수업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컨셉을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경상은 일반 객관식 플러스 기본 강의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을 다루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세무회계랑 재무회계는 조금 어려운 내용과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2생이시면은 보통 세무회계랑 재무회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보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예 기초적인 내용들까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수강 대상 분들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상태에서 연습서를 조금 보셨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다시 좀 객관식 과정을 통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연습서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억에 남지는 않죠. 그죠? 다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모든 책들이 보통 3회독 이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1차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객관식 책도 3회독 이상은 하셔야지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특히 연습서 같이 어려운 책들은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시죠. 근데 그걸 뚫고 이겨내서 3회독쯤 돼야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근데 2회독 정도 끝내고 아무리 이제 그 3, 4월 달에 열심히 보셨다고 하더라도 2회독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손을 놓으신 상태면은 아마 연습서 내용도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제 요 재생분들이 1차 시험 보실 때 이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1차 시험이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2024년도에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금감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1차 합격자 수를 늘릴 거래요. 그래서 원래는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수의 2배수에서 1,700명 뽑다가 2,000명 뽑다가 3,000명 뽑다가 이제 앞으로는 4,000명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안에서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회계 관련 자격증들 보시면은 재경관리사나 AT 회계관리 1, 2급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격증들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아왔자, 취업자들을 뽑아왔자 회계에 대한 그런 그 실력의 베이스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회계사 주관하는 금감원에서 한번 그것 좀 대체를 해보자. 그래서 회계사 1차 합격자, 1차 그 합격증을 발급을 해서 그 1차 합격증을 마치 그 자격증처럼 쓸 수 있게 통용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 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1차 합격증을 소급해서 발급하겠다. 그래서 그런 그 정책을 시행한 다음부터 합격한 사람만 1차 합격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1차 합격하신 분들에게도 다 1차 합격증을 발급해서 그걸처럼 스펙처럼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은행 같은 데 들어갈 때 스펙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저희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1차 합격자 수를 무조건 늘린다 이 기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1차 시험 난이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라 같은 게 나기 시작하면은 1차 합격자 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합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시험만 대비로는 당연히 쉽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심화편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출 문제 정도만 푸셔도 제가 볼 때는 1차 합격을 통과하시는 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2차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1차 합격자 수가 늘어나 보니까 2차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2차 시험 난이도는 뭐 2023년도, 24년도 그 기출 문제를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계속 역대급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2차 시험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시험 붙고 나서 2차 시험 대비하실 때 그 짧은 동차 기간 동안에 2차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2차 시험을 그 짧은 동차 기간 내에 그 난이도, 높은 난이도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이 연습서를 계속 보시면서 2차 시험을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지만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요 심화편 퀴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2차 시험에 제 책에 보면은 필수 문제, 유예 문제, 뭐 저유 문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범주로 제 연습서 문제를 나눠놨거든요. 근데 주요 단원들은 이 유예 문제까지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심화편 200제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서 연습서를 보기 너무 헤비하니 요 심화편 문제를 통해서 1차 시험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2차 시험도 같이 좀 미리 공부를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 여러분들 목표는 1차 시험 합격이 아닙니다. 1차 시험만을 위해서는 이 책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시험 동차 기간 때 뭐 저율을 띄우기 위해서 또는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2차 공부를 미리 한다는 느낌으로 요 심화편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시험에 5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제무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원래 80분이었는데 90분으로 늘었어요. 그죠? 네, 원래 80분이었는데 90분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6분이 주어졌었는데 이제 1.8분? 한 문제당 1.8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냐? 풀이 시간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냐?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네. 풀이 시간이 늘어나만큼 아마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이즈가 커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어떤 답을 하나만 계산하면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 5개를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계산량이 많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기준으로 잠깐 보면은 2024년도에 저희 재무회계 35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급 회계가 25문제, 고급 회계가 10문제고요. 그다음 계산 문제와 말 문제 비중을 보시면은 23문제, 그다음에 12문제인데 보통 평년도에는 25문제, 10문제 요 정도 비중을 맞춰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급 회계에서 말 문제가 한 7문제, 고급 회계에서 한 3문제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요 말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회계 말 문제는 뭐 버리는 게 국룰이죠. 회계 말 문제는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년 출제가 되는 주제들 단원들이 있어요. 요 주제들 개념체계, 재고, 유형, 금융자산, 무형자산, 충당부채, 투자부동산 거기에 플러스 연결회계 정도? 이 정도만 해서 말 문제 대비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모든 단원들의 말 문제 대비를 위해 기준서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부할 력이 너무나 많아서요. 저희 그 기준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셨나요? KIFRS.com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다가 이러한 내용들 기준서 문장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그냥 핸드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공회랑 제휴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기준서 내용들 보시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준서가 한 그 기준서당 몇백 페이지씩 되는 것들이 그게 총 30개인가 40개인가 쫙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 문제를 위해서 다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번 출제되는 주제들만 말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외에 출제되는 그 말 문제들은 어떻게 되냐? 이 단원 외에도 뭐 종합원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주식기준 보상이라든지 리스 이런 데서도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 말 문제들은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익혔던 이론 내용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풀린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보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공부해서 맞추는 게 낫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주요 단원들만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는 계산 문제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계산 문제. 일단 매번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출제되는 주제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재고자산의 수정이라든지 유형선 재평가 이런 것들 이러한 주제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내용들은 저희 뭐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현물 출자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 아니면 연결 이연 법인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1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한 주제들 그러한 주제들을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 심화편에서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둘 다.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한 번이라 나왔던 주제들은 다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빈출되는 주제인데 응용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응용이 자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문제 유형과 다른 문제 유형을 섞어요. 합병과 연결을 같이 냅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유형산의 교환 취득을 하는데 정부보조금이 딸려있는 자산을 교환 취득해요. 유형산의 정부보조금과 교환 취득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는 커버를 하겠지만 나오지 않았던 응용된 문제를 미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나왔던 응용된 주제들은 저희가 공부를 하겠지만 나오지도 않을 응용 주제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공부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응용된 주제들은 이미 출제된 내용들만 커버할 거고요. 그다음 지역 주제에서 응용 주제가 나온다. 지역 문제에서 응용 주제가 나온다. 그거 못 맞춥니다. 일단 나오지도 않고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역취득에서 이상한 그 주당이익 문제가 나온다. 이런 것들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저희 책 요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문제들을 대비하고 있냐면 이론 솔루션 책 잠깐 보시면은 이론 솔루션 책은 일단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 말문제 대비를 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 단원들 보시면은 그 내용 안에 이제 기준서 문장들이 쭉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암기하기 쉽게 표로 정리가 돼 있고 단원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OX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가보시면은 46페이지에 OX 퀴즈 해서 거기 각각 문제 마지막에 기출 표시를 달아놨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1차 시험, 회계사, 세무사 통틀어서 모든 1차 시험에 그 출제된 말 문제 보기들을 다 수록해놨어요.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OX 퀴즈를 읽어보시면서 근데 외우진 마세요. 이거 외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외우진 마시고 그냥 눈에 바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지 외우실 필요는 없이 그냥 쭉 보시면서 말 문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들 끝날 때마다 또는 각 단원들 중간중간에 OX 퀴즈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 솔루션 저희 객관식 심화편 책 보시면은 이거는 머릿말을 잠깐 봐주시면 돼요. 머릿말에서 어떻게 문제를 구성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기본 문제, 중간 문제, 지연 문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전형적인 주제들, 하나의 주제들을 다루는 문제들이고요. 네, 중간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유형의 결합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형들의 결합된 문제. 그래서 아까 뭐 있었죠? 정보 보존과 교환 취득이 결합된 문제 이런 문제들. 네, 그런 응용된 문제들을 그 중간 문제 다뤘고, 그다음 3번의 지연 문제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들 한 번 정도만 출제가 되었거나 또는 두 번 이하로 출제된 그런 주제들을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 카테고리를 나눴고, 근데 문제별로 출제 빈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A, B, C, D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A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5번 이상 자주,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출제된 주제들이고, B 주제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제들.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정형화된 그 문제 유형이 있는 주제들이고요. C 주제들은 한 번, 두 번 정도 출제된 지역적인 주제인데, 근데 2차 시험에는 자주 나왔던 주제예요. C 유형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기기업 투자의 현물 출자라든지 연결 이연 법인세 이런 것들은 1차 시험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는 주제들이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종종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들이어서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주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D 주제, D 이 분류는 1, 2차 통틀어서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출제가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다. 이게 바로 D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 분류를 나눠서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보통 C까지는 다 다룰 거고요. D는 분류를 해서 좀 중요한 것들은 다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패스하고 이렇게 D는 좀 선별해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D까지 다 푸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뭐 당연히 이론 설명 드리고 문제 유형 정리하고 문제 풀이 틀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단원별로 이론 설명을 치중해서 하는 단원들이 있고, 문제 유형 정리를 치중해서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 파트, 수익 같은 경우는 이론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 위주로 진행하고 그 이론별로 문제의 유형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제 유형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 풀이 틀을 왁구라고 하죠. 그 왁구를 짜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객관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 유형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하나의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파트다. 그럼 바로 이제 재고자산 파트에서 뭐가 출제가 될 수 있느냐? 일단 단위원가 계산하는 거,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 수정하는 거, 그래서 미착상품, 뭐 위탁판매 적성품 이런 것들 수정하는 거, 그다음 기말재고 평가하는 거, 평가손실, 감모손실 계산하는 거, 그리고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그래서 감모손실 뭐 제외하고 평가손실 포함해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 뭐 농림법, 매출총익법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제들이 있을 때 문제에서 어떠한 그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무슨 주제로 문제를 내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바로바로 이루어주셔야 돼요. 2차 시험에서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파악하셔야 되지만 1차 시험에서는 그 1분 한 30초, 40초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이 문제가 뭐지? 어버버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읽고 빠르게 풀 수 있으려면은 일단 그 문제가 뭔지 아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일단 각각 단원별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무엇인지 그 정리를 할 거예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긴 합니다, 책에.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그에 맞는 문제 풀이 틀, 왁구를 써서 문제 풀이까지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풀이 실력이라 볼 수 있는데 요 문제 풀이 실력의 시작 지점이 문제 유형 정리하는 거 이거부터 좀 꼼꼼하게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필기노트를 제공합니다. 필기노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로 이렇게 필기노트 제공하는데 이게 조금 어떤 목적이냐면 이걸 가지고 수업한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필기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서를 하시다 보면은 제 수업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판서하지 마시라고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요거를 가지고 차곡차곡 잘 봐서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건 정말 수업 시간 때만 딱 쓰시고 복습하실 때 요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들을 이론 솔루션 책에 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단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노트는 정말 제가 칠판에 쓰는 거를 줄여들기 위해서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 객관식 책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론 솔루션 책에 옮겨 적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필기노트 제공해 드리니까 판서는 웬만하면 좀 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습관성 필기 증후군 이런 게 있으셔서 제가 뭐 옆에 칠판에 쓰고 있으면 그걸 다 따라 쓰세요. 제가 쓰라는 것만 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필기 하다 보면은 좀 필기가 많아질 때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필기 판서 쫙 다 하고 나서 이거 사진 찍으세요라고 할 때 그 포토 타임 드리거든요. 그때 찍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정말 하지 마셔라. 저는 필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회독 수강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수업 들으시면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해서 회독을 늘려 나가실 텐데 그때마다 뭘 좀 머릿속에 잘 염두를 두셔야 되냐면 단권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단권화라 하면 하나의 책에 모든 내용을 다 쑤셔 넣는 것 이게 단권화인데 이 단권화를 안 하시면은 여태까지 봤던 내용들이 다 흩어져 사라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 객관식 과정 할 때는 요 심화편 책으로 합니다. 심화편 책을 이제 수업 때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객관식 과정 쭉 진행하면서 수업 끝나도 이해독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면은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시기 전에 또 3회독 이렇게 해서 한 3회독 정도 하실 겁니다. 근데 3회독 정도 하면은 요 책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요. 얼추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책에 지난번에 2회독 때 풀어봤을 때 어디 부분에서 뭘 틀려가지고 실수를 했다. 그래서 혼자서 막 분노에 정리했었는데 이번에 또 틀렸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보통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세요. 뭐 기출 문제집을 보시거나 모의고사집을 보시거나 아니 뭐 파이널 책 이런 것들을 보시거나 그래서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넘어가시고 나면은 얘를 못 보게 되죠. 못 보게 되면은 얘를 어디에 다른 곳에 옮겨 적어놓지 않으면은 이 책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증발해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그 책 푸시다가 이제 기출문제집 푸시다가 뭐 모의고사 책으로 넘어간다? 그럼 또 기출문제집에서 내가 정리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그 전에 봤던 내용들이 증발하지 않게 계속 하나의 책에 계속 볼 수 있는 책에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론 솔루션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론 솔루션 책에다가 이런 필기노트, 수업 때 들으셨던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옮겨 적으시고 또 복습하시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틀렸던 부분들, 함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론 솔루션 책에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집 푸실 때도 내가 또 틀렸던 부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또 옮겨 적으셔서 이 단권화된 이론 솔루션 책 하나만 보더라도 수업 때 들었던 내용, 객관식 책 두세 권의 내용, 모의고사집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효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에 단권화를 해주셔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 이론 솔루션 책 단권화가 또 시험 성적과 직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2월 20 며칠 맞죠? 어쨌든 2월 28일. 이 2월 28일 직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날에 2월 27일에 전 과목을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성적이 잘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과목이 많으니까 2월 26일에 휘발성이 적은 뭐 재무관리랑 재무회계랑 뭐 세법, 원가관리 보고 여기에서 휘발성이 좀 높은 경영상 보고 이렇게 해서 배분해서 보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상 얘가 성적이 안 나와요. 전전날에 봤던 것은 시험장에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이거 하루 새에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저희 머릿속엔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면서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 그 전에 일주일까지 계속 회독을 돌리시다가 이 시험 직전 날에 전 과목을 다 8과목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단권화된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때 돼서는 저희 객관식 책 이런 것도 못 보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2시간, 뭐 세법은 3시간, 경제학은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쪼개서 전 과목을 다 보셔야 되는데 재무회계 2시간 만에 어떻게 다 봐요? 객관식 책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단권화된 노트를 통해서 내가 그 전에 계속 틀렸던 내용, 실수했던 내용들만 계속 포인트를 잡아서
아 내가 이 문제 풀렸을 때 이렇게 틀렸었지라는 그 객관식 문제가 상기될 수 있게 단권안에 놓도록 전 과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단권안은 재무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경제학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뭐 재무관리도 그렇고 원가는 굳이 안 해요. 어쨌든 모든 과목들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권을 꼭 해주셔라. 전 과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도 보시고 쉬는 시간에 보시고 계속 보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저희 제가 모든 수업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같은 책은 최소한 3회 독은 하셔야 돼요.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혼자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풀어보셔야지 그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왜냐면은 강의 들으면서 1회 독 하시면은 잘 풀려요. 회계 재능이 있나? 잘 풀립니다.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이게 쏙 들어가죠. 그죠? 최정 이 새끼 문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찢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3회독 때쯤 돼야지 이 2회독 때 고생했던 게 조금 나아져요. 3회독쯤 돼야지 그나마 좀 공부가 궤도에 오르고 그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2회독까지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귀하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회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 책을 3회독을 해주시고 3회독쯤 해서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온다. 시간 제거 풀었을 때 정답률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책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정답률이 나오지 않는다. 요 책에 정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요 책을 한 번 더 보시거나 두 번 정도 더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3회독을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저희 동영모의고사 진행하는 그 시기에 같이 3회독을 하시면은 딱 스케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아니죠. 동영모의고사 저희 12월 달인가요? 어쨌든 동영모의 끝날 때까지 동영모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OT 진행했고요.